파이가 이미 한국 로봇 국가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근데 구조를 하나씩 따라가 보면 이미 이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서울대, 현대차, 그리고 한국 정부가 3조 원을 쏟아붓는 국가 로봇 전략. 그 한가운데 파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오픈 마인드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오픈 마인드는 지금 한국에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아주대,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랑이요. 이 연구에서 나온 DILL이라는 프레임워크인데요. 도메인 불변 잠재 미래 예측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한지부터 짚어볼게요. 로봇 AI가 실험실 안에서는 잘 작동하는데 실제 공장이나 일상 공간으로 나가면 갑자기 헤매는 경우가 많거든요. 카메라의 각도가 조금 바뀌거나 조명이 달라지거나 배경의 질감이 변하기만 해도 오작동하는 거예요. 이걸 지름길 학습이라고 부르는데요. 로봇이 진짜 중요한 걸 배운 게 아니라 특정 환경의 겉모습에만 의존해서 학습했다는 뜻입니다. DILL은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풉니다. 첫째, 가우시안 분리 정규화랑 대조 학습. 이 두 기법을 결합한 인코더를 씁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이 이건 그냥 조명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거고 이게 진짜 중요한 물건의 모양이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둘째, 잠재 미래 예측이라는 기법인데요. 로봇이 다음에 뭘 해야 할지 픽셀 단위로 예측하는 대신에 도메인에 영향 안 받는 미래 상태를 여러 단계 앞서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검증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 덕분에 리베로 플러스라는 벤치마크에서 기존 모델 대비 11.4포인트 향상된 69.1%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로봇 학회 RSS 2026에도 채택됐고요. 이 연구를 이끈 사람이 서울대 장병탁 교수인데요. 이분은 그냥 교수가 아니에요. 투모로우 로보틱스라는 서울대 스피노프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2025년 4월에 출범시킨 K 휴머노이드 로봇 얼라이언스의 총괄위원장입니다. 정부가 왜 이 조직을 만들었냐고 하면요. 3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로봇 산업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키우고 국내외 100만 대의 로봇을 보급하겠다는 국가 전략 때문이에요. 그 핵심 실행 주체로 정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과제를 발주했는데 여기서 투모로우 로보틱스랑 서울대 연구연합이 핵심 수행 주체로 선정된 겁니다. 정부의 주도로 이 판이 깔리니까 현대차 그룹도 적극적으로 들어왔어요. 새만금 지역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랑 로봇 생산 조립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얼라이언스의 최상위 기업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 기술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면요. 이런 흐름이에요. 로봇에 달린 카메라, 촉각 센서, 오디오가 오픈마인드의 OM1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 데이터가 DILL의 필터를 거치면서 환경 노이즈는 걸러지고 진짜 중요한 정보만 남습니다. 그 다음 투모로우 로보틱스의 하빌리스 브레인이 온 디바이스에서 100Hz 이상의 빠른 속도로 로봇을 제어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빌리스 콘솔이 현대차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 학습 자산으로 다시 가공해서 로봇한테 재배포합니다. 이 자동화 루프 덕분에 데이터를 모아서 실제 로봇 성능을 개선하는 주기가 예전에는 몇 달씩 걸렸는데 이제는 몇 시간 단위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여기 흥미로운 디테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투모로우 로보틱스가 만든 마이크로 VLA라는 모델은 파라미터가 1000만 개 수준으로 압축됐는데도 실시간 조작 성능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오픈마인드의 브레인팩이라는 하드웨어 확장팩에 엔비디아의 최신 엣지 컴퓨팅 칩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 경량 모델이 돌아가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픈마인드의 로봇 OS, 서울대 아주대의 DILL 기술, 투모로우 로보틱스의 온디바이스 경량화 기술, 그리고 현대차의 하드웨어와 데이터 공장. 이 네 가지가 한 그림 안에서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마인드가 파이 노드를 원격 컴퓨팅 자원으로 쓴 전례가 있는 회사고요. 공식적으로 파이가 한국 정부의 로봇 전략에 참여한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근데 구조만 놓고 보면 이미 한 달이 건너서 이어져 있는 상태예요. 오픈마인드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몇 차례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다시 한번 짚고 가야 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벤처스, 파이 네트워크가 만든 벤처 투자 조직이에요. 2025년 5월에 1억 달러 규모로 설립됐습니다. 이 파이 벤처스의 첫 번째 투자처가 바로 오픈마인드입니다. 오픈마인드가 뭐 하는 회사냐면 로봇 운영체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OM1이라는 로봇 OS랑 패브릭이라는 프로토콜을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들한테 안드로이드 같은 공통 운영체제를 깔아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파이가 왜 하필 이 회사한테 첫 투자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픈마인드가 파이 노드 위에서 이미지 인식 AI 연산을 실제로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 노드가 그냥 채굴 장비가 아니라 로봇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이라는 게 이미 검증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이 벤처스의 세 번째 투자, 엑시스 로보틱스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드 라운드는 핵 벤처 캐피탈이 주도했고요. 파이 벤처스 말고도 노매드 캐피탈, 10K 벤처스 같은 곳들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규모는 1200만 달러라고 해요. 엑시스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피지컬 AI 학습 데이터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로봇을 학습시키려면 7세개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게 텍스트 데이터랑은 차원이 달라요. 하드웨어가 제각각이고 환경이 바뀔 때마다 일반화가 안 되고 데이터 하나 모으는데 시공간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엑시스는 이걸 인간 참여형 데이터 엔진으로 풉니다. 4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태스크 생성 엔진. 물체, 공간 배치, 시각 요소, 로봇의 물리적 형태까지 무작위로 섞어서 절차적으로 태스크를 만듭니다. 그러면 모델이 환경 변화에 더 잘 버티게 돼요. 둘째, 웹 기반 원격 제어. 브라우저에서 사람들이 직접 로봇 동작 궤적을 만들어 줍니다. 대거 루프라는 방식으로요. 셋째,
모바일 자아 시점 수집 앱, 스마트폰 카메라로 일상 행동을 그대로 실생의 데이터로 수집합니다. 넷째,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제하고 라벨링해서 바로 모델 학습에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지금 활성 데이터 기여자가 10만 명이 넘고요. 매달 시뮬레이션 데이터 1200시간, 실세계 데이터 2만 시간 넘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성능도 검증됐어요. 심 데이터셋 V1이라는 데이터셋이 리베로 플러스 벤치마크에서 0.5파이라는 기존 모델 대비 4.9포인트 성공률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파이벤처스가 왜 하필 엑시스였을까요? 파이벤처스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투자 목표가 있습니다. 파이 토큰의 실질적 유틸리티를 늘리는 것, 실물 생산성을 파이 네트워크로 옮겨오는 것, 그리고 실생활 사용처를 넓히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엑시스의 모바일 자아 시점 수집 앱을 보면요, 파이가 이미 갖고 있는 수천만 명의 모바일 사용자 기반이랑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인터페이스예요. 모바일 사용자가 일상적인 데이터 수집 활동으로 파이를 벌고 그게 피지컬 AI 인프라 구축에 쓰이는 구조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오픈마인드 얘기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오픈마인드는 로봇 OS인 OM1이랑 로봇들끼리 인증하고 협력하는 프로토콜인 패브릭을 만든 회사였잖아요. 그리고 파이노드가 오픈마인드의 AI 이미지 인식 모델을 분산 환경에서 실행한 전례가 있다고 했었죠. 이 둘을 합쳐서 보면 전체 구조가 이렇게 보여요. 데이터층은 엑시스가 담당합니다. 모션이랑 자아 시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역할이에요. 실행층은 오픈마인드가 담당합니다. 이종 기계들끼리 인증하고 협력하게 만드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 두 층 한가운데 35만 대가 넘는 파이 노드로 이루어진 연산층이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부터 AI 모델의 분산 추론, 재학습까지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 세 층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엑시스가 만든 데이터로 오픈마인드의 OM1 위에서 돌아가는 로봇 제어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그렇게 학습된 모델은 패브릭 프로토콜을 통해서 실제 현장 로봇들한테 실시간으로 배포되고요. 그리고 엑시스가 매달 뽑아내는 2만 시간 넘는 데이터, 이걸 처리하려면 엄청난 연산이 필요한데 오픈마인드랑 이미 검증된 파이노드 네트워크가 이 데이터를 분산으로 처리하는 컴퓨팅 그리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파이가 이 전체를 잇는 매개가 될 수 있겠다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사용자는 엑시스 앱으로 데이터를 제출하고 파일을 받고요. 노드 운영자는 그 데이터로 만든 모델을 처리하면서 연산자원 제공의 대가로 파일을 받는 구조예요. 다만 이것도 제가 구조를 보고 그려본 그림이지 실제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은 짚고 가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오픈마인드랑 엑시스는 따로따로 한 투자가 아니에요. 피지컬 AI 밸류 체인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 층으로 설계된 하나의 전략적인 포석인 거죠. 여기서 제가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되겠죠. 몇 가지는 냉정하게 짚고 갈게요. 첫째, 파이벤처스의 투자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오픈마인드와의 협력도 POC, 그러니까 개념 검증 완료 수준이고 엑시스도 이제 막 시드 라운드를 마친 단계예요.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단기간에 다 그려질 그림은 아니에요. 둘째,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와 파이의 공식 연결은 아직 없습니다. 오픈마인드를 통한 간접 연결일 뿐이에요. 서울대와 현대차 연구연합이 실제로 파이를 얼마나 활용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셋째, 로봇 간 결제가 파이로 이루어질 거라는 근거도 아직 약해요. 패브릭 프로토콜이 결제 수단으로 파이를 채택할지 확정된 게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역할이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봇들끼리 자잘한 서비스를 주고받는 마이크로 결제는 오픈마인드의 자체 토큰인 로보가 담당하고, 파이는 그 로봇들이 연산을 빌려 쓰는 노드 사용료, 그러니까 노드 운영자한테 지불하는 몫을 담당하는 식으로요. 로봇 대 로봇 결제는 로봇 토큰, 로봇이 파이 노드의 연산을 빌려 쓰는 값은 파이, 이렇게 나뉘는 그림이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고 제가 그려본 가설이라는 건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넷째, 이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파이 자체의 KYC 적체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이에요. 외부 B2B 확장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부 커뮤니티 신뢰가 흔들리면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 인프라를 만든다 해도 파이오니어들이 등을 돌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리는 이 그림,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구조를 보고 제가 그려본 방향이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그림이 실제로 굴러간다면 어떤 세상이 올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모바일 유저 이코노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파이의 강점은 처음부터 모바일 유저 기반이었잖아요. 그리고 엑시스의 데이터 수집 방식도 정확히 모바일 카메라, 모바일 센서 기반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파이 사용자 한 명 한 명의 스마트폰이 피지컬 AI 학습 데이터 소스가 되는 거예요. 사용자는 데이터 제공으로 파이를 벌고 그 데이터로 학습된 로봇이 산업 현장에 배포되겠죠. 매일 걷고 물건 짚고 요리하는 그 평범한 순간이 로봇의 학습 자산이 되는 겁니다. 파이 사용자가 지금까지 채굴만 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기여라는 실질적 노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노동의 대가로 파이를 받고요. 이건 파이가 일해서 번 돈이라는 정당성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K-휴머노이드 연합의 대규모 학습에 파이 노드가 컴퓨팅 자원을 공급하고요. 현대차 공장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엑시스의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파이 노드에서 처리되고 그 대가로 노드 운영자가 파이를 받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실현되면 파이는 대한민국 국가 로봇 전략의 컴퓨팅 백엔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알트코인도 시도해본 적 없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건 파이 가격 논쟁과도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엑시스의 파트너는 지리 자동차, 로터스, 부스터 로보틱스, 덱스말입니다. 휴머노이드 축의 기업은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앞으로 편입될 삼성 같은 곳들이고요. 이런 기업들이 결국 데이터, 컴퓨트, OS를 파이 생태계에서 소비할 수도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채굴자의 매도 압력만 있던 시장에 진짜 B2B 매수 수요가 유입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파이 가격은 채굴자가 얼마나 팔 것인가로만 논의됐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기업이 얼마나 데이터, 연산, OS 서비스를
파이로 결제할 것인가? 그것이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픈마인드의 패브릭 프로토콜은 로봇들끼리 서로 인증하고 협력하는 걸 담당하는데요. 로봇이 다른 로봇의 서비스를 쓸 때 뭘로 값을 치를지가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 편에서 파이 베리파이 얘기했었잖아요. 파이의 검증된 신원 인프라를 외부에 여는 서비스요. 이게 로보틱스랑도 연결이 됩니다. 로봇이 산업 현장에 배포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 로봇의 신원, 소유자, 위치, 권한을 검증할 인프라예요. 파이의 검증된 인간 신원 인프라랑 패브릭의 로봇 신원 인프라가 결합하면 완전한 물리세계 신원 계층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소유하고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로봇을 조종하는지가 온체인으로 증명되는 세상인 거죠. 이게 파이가 만들려는 인간과 로봇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진짜 인프라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그림이 실제로 실현되는지 확인하려면 앞으로 세 가지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파이 벤처스의 네 번째 투자처는 어디가 될 것인가? 로봇 하드웨어일지, 시뮬레이션일지, 아니면 다른 것일지, 그것을 보면 밸류 체인의 어느 조각을 마지막으로 채우려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둘째는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와 파이가 공식 접점을 만들 것인가? 장병탁 교수팀이나 오픈마인드가 파이 네트워크를 공식 파트너로 언급하는 순간이 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 로봇 실증 프로젝트에서 파이 노드가 컴퓨팅 자원으로 정식 편입될 것인가? 두 번째, 세 번째 POC가 나오고 그게 실제 노드 운영자 수익으로 이어지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정리하면요. 파이 벤처스가 오픈마인드에 이어서 엑시스에 투자한 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로봇의 뇌, 오픈마인드와 로봇의 경험, 엑시스, 이 두 조각을 순서대로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의 컴퓨팅은 이미 파이 노드가 채우고 있고요. 파이 노드는 채굴 장비가 아니라 로봇의 뇌를 학습시키는 데이터 센터가 되고요. 파이 지갑은 인간뿐 아니라 로봇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그림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디지털 토끼굴 탐험가 썰지였습니다. 다음 토끼굴에서 만나요.